예, 전해드린 대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데 대해서 감찰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당시로서는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죠. 그래서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고발 사건이 어떤 건지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일단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고발한 사건, 이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옵티머스 펀드에 748억 원을 투자한 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펀드 관련자들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건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중앙지검은 7개월 뒤인 2019년 5월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죠. 추미애 장관은 감찰의 필요성에 대해 당시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 의혹 등을 거론을 했지만 앞서 윤 총장은 이 사건 자체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사건 자체가 부장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전이든 사후든 윤 총장이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네, 윤 총장이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쪽에선 전결 사항이라도 상급 결재권자에게 보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는 대검 위임 전결 규정을 그 근거로 둡니다. 또 사건 수리 6개월이 지나면 부장 전결이 아니라 차장 전결이 되기 때문에 수리 후 7개월이 지난 뒤 처분이 난 이 사건은 차장 전결 사건이었고 따라서 윤 총장도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면 대검 측은 이 7개월 후 처분이 났지만 당시 중앙지검 내 사법경찰관들이 모인 이 조사과에서 4개월을 수사를 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간은 3개월 뿐이었다며 그래서 부장 전결 사건이란 윤 총장의 주장은 맞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여부를 둘러싸고는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이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추미애 장관과 여권은 당시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때문에 나중에 피해가 커졌고 그래서 윤 총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무혐의 처분 이후에 옵티머스 펀드에 많은 금액의 민간 자본 투자가 들어와서 피해를 키웠다는 그런 주장이죠. 하지만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난 건 무혐의 처분이 나고 13개월이 지난 올해 6월이었기에 이 두 사건을 직접 연결시키기는 무리라는 게 바로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들여다본 것은 이 전파진흥원의 고발 사건 여기에 국한됐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는 게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2018년 당시 전파진흥원은 수사 의뢰를 하면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횡령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내려진 거죠. 물론 여권에선 그때 당시 수사를 했으면 펀드 환매 중단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당시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자, 물론 뭐 이때 끊었으면 더 큰 피해가 없어졌을 거는 분명합니다만 시간대별로 객관적인 정황만 보면 지금 윤 기자 설명한 대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뭐 감찰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죠.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